안녕하세요. 언니유정에서 기정 역할 연기한 이하은이라고 합니다. 같이 영화를 상영하고 이렇게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언니 유정 팀을 보니까 되게 부럽고 되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아서 참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제가 모두가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 몇 가지 먼저 여쭤보고 그다음 관객분들 질문 받을게요. 우선 저는 이 영화가 되게 한결같이 차분하고 절제되어 있는 연출이 좋았고요. 요즘 이제 영화 개봉하시고 나서 한창 다 같이 GV를 많이 하시고 다니시는 것 같던데 감독님 첫 영화 이렇게 연출하시고 개봉하시게 된 소감이 어떠신가요? 요즘 기분이 어떠신가요? 그 전에는 사실 단편만 찍어봤었고 영화제 같은 데서 관객분들 만나는 게 전부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제가 여기 평상시에도 제 작년 이맘때 여기 와서 너와 나라는 영화 보고 왔었거든요. 근데 또 이 언덕길을 올라오면서 우리 영화가 이 극장에서 이렇게 틀어지고 관객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내주시는 관객분들이랑 감독님께도 너무 감사한 마음이 가득한 하루하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질문을 감독님께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이게 남성 감독으로서 이런 여성의 이야기, 특히나 출산 낙태에 관한 소재를 굳이 선택하는 것이 어렵고 난감한 일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당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글을 마음껏 쓰기도 어렵고 연출을 할 때에도 내가 만든 영화에 대해서 직접 얘기를 할 때에도 매번 조심성을 갖게 되고 객관화해야 하고 이런 필요 이상으로 자기 검열을 하면서 스스로를 올가매는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재를 선택하신 데에는 어떤 뭔가 창작자로서 그 내면에 거부할 수 없는 어떤 당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어려운 길을 어쩌다 가게 되셨는지 그 창작 과정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저희 조카가 태어나면서 이렇게 생명의 출산이나 잉태 과정을 통해서 좀 가족끼리 함께 서로가 알아가게 되는 그런, 왜냐면 저희 누나를 어쩌다 보니까 제가 저희 집에 같이 누나랑 제가 엄마 아빠 집 얹혀 살 때 계속 지내게 됐었으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좀 조카가 태어나면서 저희 가족이 너무 행복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가족끼리 서로가 서로를 진짜 알아가는 모습을 좀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시나리오를 쓰거나 찍을 때 이제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일까? 말씀하셨던 건 자기 검열 같은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 막 좀 걱정도 많이 되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다행히 박예홍 배우님이랑은 이제 제작 지원 되기 전부터 좀 시나리오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고, 현장에 스태프분들 중에 출산을 하셨던 혹은 지금 양육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아이를 키우고 계신 스태프분들의 어머니분들이 입장이 되시는 분들도 계셨어가지고 제가 진짜 그냥 모르는 건 모른다 물어보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 여쭤보고 하면서 저희 안에서 MBTI 얘기가 하나 나와가지고 제가 INTJ인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냥 이렇게 상처받고 그런 편이 아니거든요. 내가 몰랐던 사실이구나. 이렇게 바꿔야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막상 작업을 시작하고 나서는 너무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주셨어가지고 재미있게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말씀 끝날 때마다 박수가 나오고 있어요. 저도 좀 비슷한 경험을 했어서 그래서 여쭤봤어요. 어려운 작업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박예영 배우님께 드릴 건데, 저는 이제 박예영 배우님은 예전에 이윤영이라는 감독님의 단편 영화가 좋아서 그때 처음 뵙게 됐고 이후로 몇 번 이제 오며오며 됐는데, 예영 배우님이 출연하신 영화들과 드라마들을 보면서 이제 속으로 응원하고 있었는데 전주 영화제 때
그때 영화를 상영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영화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또 특히나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예원 배우님이 유독 이 영화에 대해서 되게 애착을 갖고 계시다고 느꼈고, 그래서 어쩌다가 이 영화에 참여를 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이 영화가 예원 배우님한테 어떤 의의가 있을지 그게 궁금해요. 일단 감독님하고는 세 번째 작업인데요. 그 단편 영화 앞에 두 편을 찍고 세 번째 장편을 같이 하게 됐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시나리오 단계 때부터 뭔가 얘기를 좀 사실 뭐 같이 쓰고 그랬던 거는 절대 아니고요. 이미 완성돼 있었는데 이제 그걸 읽으면서 제가 연기를 하게 된다면 어떤 부분을 좀 더 보충하고 싶다라던가 아이디어 같은 걸 던져드리면은 감독님께서 그걸 또 좀 넓은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읽어주시고 하셨어가지고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좀 같이 쌓아갔던 게 있는 것 같고요. 다른 작품들도 늘 애착은 그렇겠죠. 예, 그럼요. 있는데 이제 지금은 언니의 전 타임이니까 뭔가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또 첫 뭔가 물론 장편 영화 몇 번의 장편 영화 작업은 있었지만 조금 같이 만들어가고 처음부터 좀 뚝딱뚝딱 같이 으쌰으쌰하고 배우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막 쌓아 올렸다는 느낌이 드는 첫 번째 영화 같기도 해요. 그래서 좀 그런 마음이 더 느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크레딧 그 롤 보니까 저기 윤색의 이름 들어가고 계신 거 보고 이 작업이 처음부터 뭔가 대본을 쓸 때부터 저는 같이 이렇게 간 줄 알았는데 대본이 나온 상태에서 이제 서로 대화하시면서 이렇게 대사를 뭐 수정한다거나 이런 식의 참여를 하신 건가요? 네네, 그 뭐 물론 장면 순서라던가 조금 이런 말은 좀 그러려나 장치적으로라도 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찰떡같이 또 알아들어 주시기도 하고 또 이런 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요라고 말씀드리면은 바로 적극 수용도 해주셨고 대사 같은 거는 이제 읽어보면서 조금 걸리거나 어색하거나 감정선이 좀 더 쌓였으면 좋겠다 싶을 때는 아예 그 씬의 대사들을 다 바꿔버리기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마음에 안 드시면 네, 그 갑자기 생각나는데 왜 그 세 번째 기정이랑 유정이가 만나면서 그 문에 그 엄마는 나를 어릴 때 출근하기 전에 항상 깨워서 용돈을 줬었고 뭐 이런 대사들을 나누는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가 원래 제가 맨 처음 전 초고 쓸 때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빨리 쓴단 말이에요. 그 이 감정선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근데 그때 이제 맨 처음에 썼던 건 무슨 뭐 고등어를 뭐 구워서 고등어 가시를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엄마와의 에피소드가 동생한테 들려주는 이게 좀 이게 연결되는 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뚝딱 써놓고 이제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그 씬 이거 지금 제일 중요한 씬인데 지금 막 이러면서 거의 극혐으로 막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날 밤에 집에 가서 큰일 났구나 해서 뚝딱뚝딱 고쳐가지고 용돈이라는 걸로 이렇게 좀 바꾸는 그렇게 작업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주로 혼나셨군요. 고등어가시 너무너무 좋았으나 뭔가 새로운 것들이 또 추가되는 느낌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도 했고 그 현관문에 늘 용돈을 붙여서 가는 것에 대한 설명이 조금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면 훨씬 몰입도에 좋을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또 찰떡같이 얼굴을 보면서 주도록 할게 약간 이런 식으로 또 흘러가게 됐어서 맨 처음에는 제가 그럼 고등어가 문제인가 보다 그래서 뭐 다른 걸로 바꿔볼까요 했는데 삼겹살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아니라고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계속 관객분들이 영화 보시면서 네, 삼겹살 어드바이스를, 냄새가 네. 나겠다고 제가 어드바이스를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고친 게 무슨 뭐 지방이 많은 부위를 뭐 내가 먹고 뭐 근데 음식이 이런 문제가 아니다. 감독님 정신 똑바로 차리셔라 이렇게. 큰일 날 뻔했네요. 근데 그 들어보니까 되게 환상의 콤비 같네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게 그 기정 대사에서 그 언니는 왜 문에 이거 항상 돈을 그냥 붙여놓냐 그 대사 되게 좋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아름답게 끝났어야 됐는데 왜 저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또 박수가. 네,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사실 배우님들한테 있어서 잘 연기하기가 이게 꽤 어려운 작품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시선 처리나 호흡 처리, 뭐 표정, 연기 이런 것들이 좀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그런 연기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나는 씬은 그 조사실에서 언니 유정하고 기정 씬인데, 이게 대사 없이 쇼트 전환이 되고 그 침묵에서 어떤 긴장의 에너지가 나오고, 이런 씬을 배우들이 연기할 때 되게 힘들 것 같다. 그냥 저는 연출자로서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해보는데, 이하은 배우님, 네, 기정을 연기하시면서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셨는지, 그리고 기정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그런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기정이가 아무래도 대사가 많이 없다 보니까 어떤 기정의 정말 속마음, 기정이가 정말 왜 자수를 했는지, 속마음이 어떤지, 자기랑 말이랑 마음이랑 다르게 나가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게 없어서 어렵고 고민이 되기도 했었는데, 오히려 그 보이지 않는 면들을 감독님이랑 저희 배우분들이랑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눴고, 어떤 언니의 변화, 태도의 변화, 조사실에서 몇 차례 만남을 통해서 이 달라지는 변화들에 좀 세심하게 중점을 두자,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정이는 되게 어른스러워 보이는데 알고 보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분명히 있을 거다, 속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되게 기저에는 뭔가 가족의 안정감에 대한 결핍도 분명히 있었을 거다. 그런 결핍들이 총동원해서 복잡한 그 내면에서 나오는 충동들에 의해서 그런 선택을 내렸을 거다. 네, 그런 생각으로. 현장에서 감독님과 혹은 예영 배우님과 어떤 대화들을 그 전에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던 것 같아요. 저희끼리 다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먼저 대본 딱 두고 나누고, 네, 하고 싶은 이야기들, 여기서 대사가 어떤지, 대사 이렇게 바꾸실 때마다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했었거든요. 촬영 전에 리허설을 좀 많이 하신 건가요? 리딩을 사실 근데 제가 늘 배우님들이랑 작업할 때 리딩을 좀 많이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되게 속으로는 좀 이기적인 감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배우님들도 물론 익숙해지시고 좋아하시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이렇게 사무실 같은 데서 앉아서 읽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읽어주시면은 제가 막 그 씬이 막 상상이 되니까 너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최대한 그런 자리를 좀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던 편인 것 같아요. 감독으로서는 정말 천군만마. 네, 정말 그 좋은 배우님들을 만나신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저 네 번째 질문인데요. 이번에는 그 김희경 배우님께 제가 여쭤볼 건데, 희진이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키가 되는 매우 중요한 인물인 것 같은데, 이 인물이 무언가는 알고 있는데 비밀로 하고 있고, 그런 게 좀 분명한 인물이다. 근데 좀 성격을 보면 착해 보이는데 할 말 다 하는 그런 인물이고, 근데 제가 여기서 기억하는 대사는 역시 그 기정이 별로 단 거 안 좋아해요. 그 대사인데, 이런 뭔가 되게 총체적이고 뭔가 함축적인 꾸짖음을 들으면 좀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건 병원에서 그 나온 유정 앞에서 커터칼 들고 오는 씬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데 하면서 이렇게 울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뭔가 어른스러우려고 되게 노력하는 청소년 같은데, 이 씬에서는 정말 보호받아야 되는 청소년 같이 느껴졌고, 그런 되게 그 여러 가지 면을 표현해야 했을 텐데
김희경 배우님은 이 희진을 연기하시면서 마찬가지로 어떤 주안점을 두셨는지, 그리고 희진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셨는지.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희진이가 정말 어른스러우면서도 또 그 나이보다 더 뭔가 용기 있게 자기 할 말을 하는 친구인데, 그러면서도 제일 사랑에 대한 결핍이 있는 아이라고 느껴졌어요. 서사가 많지 않은 친구였지만 만들어 가면서 희진이라는 친구가 부모님과 또 외동이기도 하고 주변에 곁에 있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진이는 사람을 좋아하고 뭔가 애정을 원하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정과의 관계가 정말 소중하다고 느꼈었고, 그리고 유정이랑 만나게 되면서 사실 기정이를 대변해서 유정이라는 이 기정이 언니는 과연 얼마나 기정이를 알고 있지? 유정이가 기정이의 보호자로서 내가 믿고 이 사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인가? 하는 의심을 갖고 만났었던 것 같아요. 그치만 얘기를 해보면 해볼수록 처음에 유정이는 기정이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구나, 나보다도 더. 그런 거에 대해서 실망감과 어떻게 보면 방어적인 태도로 유정이를 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카롱을 딱 가져다 주셨는데 기정이는 단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조차도 취향조차도 모르는구나 에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힌트적인 힌트이기도 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순간 훅 표출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컷오프할 그런 시도적인 부분들은 정말 희진이가 어디서도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표현할 수가 없었는데, 그냥 마지막 동아줄을 잡는다는 심정으로 남임에도 불구하고 유정이한테 찾아가서 나 좀 구해달라고, 신호 같은 신호가 아니었나. 어떻게 보면 혼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유정이한테 찾아가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는 정말로 나 좀 살려달라라는 게 기저에 깔려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네, 박수. 그리고 또 나옵니다. 시나리오 분석력이 다들 너무 좋으시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지금 이제 얘기 들으면서 이제 사실 자매이기도 한데, 유정과 기정 자매한테는 어쨌든 되게 서로 사랑하는 게 분명하지만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소홀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서운해지고, 또 그 서운함에 대해서 선뜻 말을 못하고 뭐 이런 관계성이 있잖아요. 두 캐릭터 다 제가 볼 때는 완전 내향형 인간들이거든요. 근데 유정은 어쨌든 희진을 통해서 먼저 용기를 내고 점점 기정에게 다가가게 되고, 기정과 희진, 유정이 서로 조금씩 가까워지고 조금씩 변화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저는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영화가 펼쳐지면서 우리 관객 역시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조금씩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영화의 플래시백 씬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질문은 감독님한테 드리고 싶은데, 그 중간중간 플래시백 씬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적당하게 느끼하지 않게 잘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통 영화들에서 플래시백 씬들이 활용되는 걸 보면 되게 어떤 설명되지 못하는 서사를 설명하려고 한다거나 되게 좀 과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영화는 플래시백 씬들이 그렇지가 않았다, 그런 장점이 있는 영화였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플래시백 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처음부터 시나리오 쓸 때부터 정해진 위치가 있었는지, 편집을 하면서 조금씩 바뀌었는지, 또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맨 처음 초고 때는 초고
플래시백이랑 조금 처음에 고칠 때는 플래시백이 없었고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뭔가 그 전달하고 싶은 정서들을 감독님께서도 뭔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때 이제 그 전에는 약간 이렇게 사건으로 덮거나 더 키우면서 뭔가들을 이렇게 좀 해보았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감히 제가 무슨 여튼 얼마 전 옛날에 영화제를 갔다 영화를 보면서 힘들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영화 보면서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뭐 머리를 막 많이 써야 되는 영화든 뭐 감정을 많이 써야 되는 영화든 관객으로서 영화를 볼 때 이제 저는 영화를 보면서 지금까지 흘러온 그 서사들을 관객의 입장에서 이렇게 소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영화를 봤을 때 극장에서 틀어줬을 때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촘촘하고 빡빡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들을 좀 이렇게 풀어주면서 좀 영화에서 내가 관객의 입장으로서 좀 소화시킬 수 있는 시간을 그게 플래시백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큰 뼈대 사이에 넣으려고 노력을 했고,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플래시백에서 뭔가 막 엄청난 막 진실, 왜 이랬는지, 뭐 사건, 막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보다 그냥 이 두 친구의 그 캐릭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분위기, 그냥 관계. 예, 되게 사실 생각해 보면 그 플래시백이 막 엄청난 것들이 없거든요.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근데 그냥 그 씬들이 모였을 때 좀 이 둘의 관계가 다른 걸로 표현하지 않아도 좀 관객분들께 느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 영화를 볼 때 되게 감정적으로 연결이 되게 잘 된다. 뭔가 이게 감정의 논리로 이 플래시백 씬들이 활용됐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관객분들 질문 좀 받을게요. 그 박예영 배우님께 역시나 이 유정 역할 연기를 하시면서 감정적으로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희 집은 남매인데 제가 그 가족 이 일이 내 가족의 내 동생한테 일어난 일이라면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정말 암담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유정은 언니로서 K 장녀로서 이런 큰일이 일어났을 때 정신을 차리고 내가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라는 그 부담에 되게 짓눌려 있는 게 느껴졌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폭발을 했다가도 바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또 엄마나 다름없는 고모 앞에서 악처럼 소리를 지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또 혼자 감정을 추스르고 이런 그 인물인데 제가 궁금한 거는 박예영 배우님은 장녀신가요? 네, K 장녀입니다. 그렇군요. 왠지 이게 장녀가 어떤지를 아는 그 장녀의 한을 아는 사람 같다. 이런 게 한이 좀 있으신가요? 네. 한이 좀 있으신가요? K 장남으로서? 뭐 장남 장녀들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마찬가지로 제가 그 유정 연기하실 때 어떤 그 연기하시면서 주안점을 주시는 게 있으신지 관객분들한테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연기를 하면서 힘들었다기보단 그 감정들을 이제 우리가 같이 소화시킬 수 있고 관객분들이 좀 이해해 주실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 단계에서 얘기를 훨씬 많이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뭔가 그 요즘 계속 하는 말이긴 한데 단어 선택에도 좀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단어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묘한 뉘앙스가 달라지면 그 씬 자체가 되게 방향성이 달라지는 것 같고 그럼 그 다음 씬의 유정이에게 전달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작업을 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좀 예민하고 섬세하게 그 대사들과 그 단어들에 좀 다가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제가 생각나는 게 그 유정이 이렇게 뭔가 이 영화에서 감정의 소용돌이가 확 치고 그 다음에 어떤 씬에서 이제 씬이 시작하면서 유정이 혼자 앉아 있는 그 숏들, 그게 이제 좀 주로 원거리에서 찍혀진 숏들이 있는데 그 숏들이 되게 이 영화에 대해서 많은 점을 설명해 준다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장녀의 모습, 그러니까 혼자 앉아가지고 혼자 삭히고 뭔가. 근데 그때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앉아 있는 자세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감독님이랑 같이 상의를 하셨나요? 뭔가 딱 그 자세가 뭔가 사진 같았거든요. 되게 사진 같기도 했고 또 움직임이 없는 자세인데 호흡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뭔가 숨이 좀 벅차는 느낌도 들고 그런 그 부분이 되게 좋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예를 들어 어떤 장면들이 있었죠? 저희 유정이 앉아 있는 거 뭐 검사실에서도 마지막에 이렇게 멀리 네. 찍은 것도 네. 있고, 아니면 병원에서도 앉아 있는 것도 있고. 학교에서 또 공부실에서? 계단 아. 있는 데서 앉아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숏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일단 시나리오에 그냥 이렇게 유정이 텅 빈 복도에 혼자 앉아 있는다 이렇게 쓰고 이제 드리면 이제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그 계단 씬은 제가 힘들어서 앉아 있는데 저거 좋다 하고 촬영 감독님하고 둘이 얘기하시고서 저 느낌을 좀 담아야겠다 하고 찍으셔서 쉬고 있었는데 아 촬영이구나 해서 다시 이렇게 앉아서 쉬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는. 맞아요. 포즈. 그죠? 예. 저희가 밑에서 뭔가를 막 찍고 이제 그 다음 씬이 저기 유정이를 찍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잠깐 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슥슥슥 이렇게 올라가서 그대로 계시면 된다 하고 이제 조명이랑 이렇게 세팅해서 네. 그렇게 탄생한 씬이 숏이. 큰일이네 오늘 아름다운 장면들이 뭔가. 근데 그 영화는 항상 그렇게 만들어지니까요. 그러면 저희가 대화를 많이 나눈 것 같아서 관객분들 대화 좀 받고요, 질문 받고요. 그 감독님이 준비하신 선물이 있다고 들었어요. 질문하신 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영화 한 3번 봤는데 느낌이 보다 틀리더라고요. 저번에도 뵙긴 뵀는데 저기 혹시 자막에 보면 저 한혜인 한혜인 배우님 이름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혹시 그 환자분으로 나오시는 분이 한혜인 배우님이 맞으신지.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 배우를 어떻게 캐스팅하게 되셨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촬영하시면서 좀 힘드셨던 부분, 뭐 장소 섭외나 이런 게 또 없지 않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또 궁금하고, 배우님들께는 저 연기하시면서 좀 이렇게 영화는 끝났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대사 그런 게 있으신지 그게 좀 되게 궁금해요. 예. 감독님이 대답. 네, 그 배우님 캐스팅은 일단 좋은 배우님 한 분을 잘 선택을 하면 주변에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이렇게 친한 분. 근데 기본 전제는 이제 좋은 캐릭터를 표현해 주실 수 있는 배우님 아시는 분 계세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다다는 게 정조직처럼. 근데 네, 근데 한혜인 배우님은 실제로 네, 저기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만나 뵙게 됐었던 것 같아요. 두 분은 또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또 나타나 주셔가지고 만나 뵙게 된 것 같았던 것 같고, 오히려 힘든 거는 별로 딱히 없었고, 사실 저는 단편만 찍어보다 처음 장편을 찍어봤거든요. 근데 52시간 법이라는 게 있어서 주당 근무 시간, 사실 그게 찍기 전에는 너무 스트레스였는데 어떻게 이걸 지키면서 영화를 찍을 수 있지만 이렇게. 근데 한편으로 한 이틀 찍으니까 하루를 쉬라는 거예요. 저보고 하루 이틀을. 저는 너무 행복한 거죠. 그 전에 단편은 한 4월 동안 목숨을 갈아 넣었거든요. 근데 이틀 한 3일 찍고 하루 이틀 쉬는 시간을 주니까 뭔가 리프레시도 되고 편집도 혼자 해보고 배우님들께 밤에 메시지도 보내고 뭐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주 52시간. 네, 그거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라고 네, 생각하고 어긴 적한 번도 없습니다. 네, 지켜야죠.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제일 먼저 드셨어서 저기 오른쪽에 네. 모자 쓰신 거예요. 지금 네 번째 보고 다섯 번째를 향해 가고 오, 있는데 N차 관람이 많네요. 네. 네. 이제 유정, 기정, 희진 그 세 캐릭터 모두 감정적으로 쉽지 않은 캐릭터인데 혹시 그 상대 다른 캐릭터에 대해서 내가 했으면 어땠을 것이다라든 뭐 캐릭터 전체라든지 아니면 한 장면이라든지 찍으시면서 뭐 그런 감정적으로 감정이입이 되신 적은 없죠? 저희가 생각보다 영화는 좀 천천히 가는 편일지 모르겠으나 저희 굉장히 치열하게 찍어서 남의 캐릭터 생각할 시간이 없이 진짜 각자에게만 몰입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앞에 있는 기정이의 눈을 보느라 정신이 없고 희진이한테 혼나느라 정신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여서 유정이는 그 다음에 유정이는 어땠을까 막 이런 생각만 하느라 사실 다른 캐릭터에는 집중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하 동문인가요? 네, 아무래도 답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여기 마스크 있으신 분. 저는 오늘 TV만 이제 7번째 봤는데요. 7번째 보신다고요? 그 영화 TV 할 때마다 감독님이 영화 발전 기금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덕에 영화를 완성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영화 발전 기금이 폐지됐다고 그래가지고 또 이런 훌륭한 영화를 볼 기회가 또 없었냐 그렇게 또 걱정이 되고 잘 해결돼가지고 다시 이제 그런 기회가 마련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가지고 영화에서 그 기정이랑 거기 희진이 그 상황에서 어떤 대처를 해야 될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만약에 뭐 기관이나 그런 데서 그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그런 관련 법이나 그런 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도움을 요청해서 또 할 수 있었으면은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상황에서 좀 기관에서 그런 도움을 미리 교육을 한다거나 그런 거를 하는 게 학생들한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그런 걸 알려주면은 오히려 그런 거를 뭐 방치하고 조장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게 궁금하고 영화 속에서 전작을 보면은 감독님 되게 유머 감각이 분명히 있으신데 그걸 안 드러내신 것 같은데 이 영화에서는 의도적으로 그런 걸 빼려고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질문이었던 것 같고요. 네, 대답해 주시죠. 네, 사실 우리나라가 저는 그런 시스템은 엄청나게 잘 돼 있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해주시는 분들과 받아들이시는 분들의 관계는 좀 생각을 못하는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지점을 조금 더 좀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생겨나면 훨씬 더 지금 세상보다는 건강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작 재미난 거 그때 재미난 거 한번 찍어보자라고 해서 써봤고 찍어봤었고 딱히 뭐 제가 뭘 잘하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가지고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네, 대답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저기 뒤에 서 계신 분, 안경 쓰신 분. 안녕하세요. 네, 저도 오늘도 재밌게 봤고요. 네. 오늘 봤을 때 눈에 들어온 거는 유정이가 자고 있을 때는 늘 커튼이 조금은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의도된 건지 아니면은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건지 이제 감독님과 예영 배우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집에서 자고 있을 때요. 네네, 집에서 자고 있을 때 유정이가 자고 있을 때는 항상 커튼이 조금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여러 번 보면서 막 의미 부여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되게 섬세하게 보시는 거고요. 네, 그 사실 약간 의도한 거였기는 했었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사실은 유정에게 뭔가 그 편안한 잠자리를 가지지 못할 거라는 영화의 그런 것들을 좀 깔아주고 싶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잠깐 쪽잠 자는 계단이라든가 집이라든가 버스라든가 그런 데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하면 영화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정이가 혹시 열고 갔을까요? 일단 거의 오프닝쯤에 제가 답답한 커튼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시나리오에는 그 정도로 쓰여 있었었나요?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안 나요. 네, 그 햇빛 사이로 커튼 사이로 햇빛이 내리는 그게 좀 그래서 그냥 너무 어둡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또 낮에 자고 있다라는 걸 좀 더 1차원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라고도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정이가 학교를 가면서 TV를 꺼주고 나가기 때문에 밤낮이 바뀐 언니의 모습 같은 것들이 좀 적나라하게 나왔던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저희가 항상 그 대답이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박수 치시는 분 누군가요? 네, 너무 분위기가 덕분이셨네요. 그 혹시 다른 질문 계신 분 받겠습니다. 네, 저기 안경 쓰신 남자 관계자.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저도 이제 두 번째 본 건데요. 인물 감정을 배제하고 사건만 이제 간단히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걸 놓고 보면은 결국은 영아 유기치사 혐의로 이제 기정이가 수사를 받게 되고 결국은 이제 결국은 사산하였기 때문에 그 범죄 혐의가 이제 벗어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언니 유정이가 병원에서 간호하고 있던 산모가 아기가 이제 사산을 하면서 그 점을 깨닫고 이제 그렇게 전개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혹시 이제 약간 이제 법적인 이제 관점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감독님께서 시나리오를 쓰실 때 모티브가 되었던 실제 사건을 조금 이렇게 영감을 받고 시나리오를 쓰신 건지 여부하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호를 받던 산모가 통해서 이제 그걸 좀 이제 언니가 깨닫는 것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산모가 이제 캐릭터가 형성된 건지 아니면은 산모분도 꽤 많은 이제 언니와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원래 있던 캐릭터에서 그렇게 발전이 된 건지 그런 점이 궁금했습니다. 네, 사실 저희 친누나가 보신 산모처럼 조카를 낳기 3일 전에 갑자기 응급실로 실려가서 막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붓고 앞이 안 보인다 그러고 맥박이 190을 막 넘고 막 그런 임신 중독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임신을 하면서 왜 과거에 아이를 낳다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을 겪는 분들도 계셨을 게 이게 이런 병이구나, 세상에서 내 가족이 사라질 수 있구나라는 거를 그때 처음 느껴가지고 그 출산의 과정이 너무 제게 좀 임팩트 있게 다가왔고 말씀하신 법적인 부분은 저희 조카는 너무 행복하게 지금 되게 다 건강해요. 너무 건강한데 제 조카는 너무 행복하게 크고 있는데 이제 아이템을 자료 조사를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세상에 태어나면서 인간으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그런 지점들이 있다고 법이 이렇게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숨을 쉬고 태어나고 안 쉬고 태어나고로 가지고 인간을 이 잣대를 들이댄다는 게 인간이 만든 법인데 인간이 어디까지가 존재로 이게
말이 되나 뭐 이런 너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혹시나 괜찮으시다면은 제가 감히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제 영화를 보시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자연스럽게 그런 지점들을 써왔던 것 같고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대답이 네, 대답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여기 안경 쓰신 분 질문 계속해서 드려주셨는데 저는 오늘 처음 봤는데 한 몇 회차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단순한 호기심도 있는데 계속 처음부터 긴장하면서 봤었거든요. 궁금증이 계속 생기면서. 근데 이제 그 기정이 편지를 거기에 써서 언니 유정이 보고 저는 그 다음에 바로 기정의 편지의 내용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제 유정이 기정을 생각하는 그런 내레이션이 나와가지고 혹시 의도적으로 그런 걸 하셨는지 아니면 그런 내용을 혹시 있다면은 어떤 내용이었을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그 나레이션을 사실 저희가 영화를 다 만들고 나서 제가 배운 그 시퀀스 그러니까 그 묶음 그 장면들의 묶음이 이제 좀 더 이렇게 묶여지면서 영화적으로 좀 의미를 조금 더 전달드리고 싶어가지고 관객분들께 배우님께 고기 편집편을 보여드리면서 저는 좀 여기에 유정이가 기정이에게 답장하는 듯한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배우분이 떠올려 주셨던 거고요, 유정 배우님이. 그리고 기정이의 편지를 사실 기정께 부탁을 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기정의 글씨로 막 써주셨거든요. 근데 그 내용은 좀 의도적으로 안 보이게 좀 찍은 거기는 해요. 혹시 공개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혹시 생각나시면 기정이가 어차피 언니는 그곳에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아니까 정말 엄마 아빠한테 일기 쓰듯이 하고 싶은 말들, 나 오늘 이런 일들이 있었다. 사실 여러 번 갔을 거란 말이죠, 그곳을. 네, 그런 말들을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글씨체로 어떻게 쓰였을지 너무 궁금하네요. 네. 혹시 스틸컷 같은 게 있나요? 그거를 제가 한번 집에 가서 외장하들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네, 뒤져서 궁금해하시는 관객분들 인터넷에 올려주시면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네, 저기 관객분. 네. 네, 저는 오늘 2번 봤고요. 네, 좋은 영화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영화가 보여주는 거는 이름을 찾아가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목이 언니 유정인 만큼 캐릭터의 이름을 정하는데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캐릭터의 이름을 정하실 때 어떻게 정하게 됐는지가 궁금하고요. 마지막쯤 갔을 때 언니 유정이라고 유정이가 집 밖을 나갈 때 좌측에 이제 언니 유정이라고 자막을 떼는데 왜 그쪽에 배치하신 건지도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빨리 떠오르는 대로 빨리 쓰는 편인데 자연스럽게 좀 떠올랐었던 것 같고 그 타이틀을 그 뒤에 넣게 된 이유는 그 이유가 이제 진짜 언니로서 유정이가 진짜 언니로서 된 그 뭐라 하죠? 갑자기 단어가 뒤에 나오는 걸 뭐라 하죠? 앞에는 엔드 크레딧? 에필로그? 네, 그런 느낌이 뒤에 나온다고 당황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제가 감독인데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어. 거기를 좀 타이틀로 끊어주는 느낌이
느낌이 들었고 근데 저는 배우님들께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캐릭터 이름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딱 시나리오 봤을 때 마음에 드셨어요? 세 분 다? 네. 그냥 언니 유정이라는 제목이 제목을 되게 잘 짓는다고 생각했어요. 더더더라는 단편 영화의 제목도 제목을 되게 일찍 만들지 않으셨나요? 그때도 제목이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언니 유정도 제목이 좋다고 느껴서 유정이라는 이름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거의 답정. 아니 근데 어떻게 기정이라고 생각하셨어요? 떠올리시게 된 게? 그냥 뭐 이렇게 자매니까 돌림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다 INTJ라고 하시더라고요. 저 정자 돌림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희진이요? 희진이는 제 고등학교 친구 이름이어가지고 그냥 희진이? 반갑다. 반갑네. 내 친구 이름으로 캐릭터로 연기해볼 수 있겠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시간 괜찮나요? 혹시 관객분들 또 질문 계시면 받을게요. 동시에 드셨는데 저쪽 뒤에 여성분.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네, 감독님이 박예영 배우님과 단편 포함하셔서 총 3개의 작품을 같이 하실 정도로 감독님의 뮤즈이자 되게 영화적 좋은 파트너라고 생각이 되는데 서로 두 분이서 얼마나 합이 잘 맞으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감독님의 영화에 예영 배우님의 또 다른 새로운 모습이나 뭔가 색다른 그런 이미지로 담고 싶은 예영 배우님의 모습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먼저 감독님부터 대답해 주시죠. 네, 일단 제가 좀 궁금한 배우님이기는 해요. 제가 이게 3편의 작업물들을 떠올려 보면은 뭔가 이렇게 다 똑같은 캐릭터는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배우님들의 결도 그렇고 특히 예영 배우님을 떠올려 보면은 저는 사실 시나리오 쓸 때 막 생각나는 대로 써놓고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 주실까? 어떻게 해주실까? 약간 궁금증에 같이 작업을 하게 되는데 약간 이렇게 해주시겠지라고 생각이 드는 배우님들도 있거든요. 근데 항상 좀 다 이렇게 풍성하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이걸 이렇게 해내주시는구나 하면서 사실 3번 단편 2번이지만 3번이라면 3번을 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궁금해지는 배우님인 것 같기는 하고요. 합은 저는 되게 잘 맞는다고 이 말씀 드려도 되나요, 배우님? 사실 저희 처음 단편 찍고 인사사람팀에 캡슐 커피라는 거 찍고 연말에 찍고 전주에 5월에 갔는데 제가 그 사이에 연락을 안 들었었는데 저는 왜냐면 편집하고 후반 작업하느라 너무 그래서 저는 전주에서 뵈서 너무 반가웠거든요. 2018년도 때. 근데 약간 영화 찍고 손절 그러셨나요? 손절하려고 하셨나요? 손절인 줄 알긴 했는데 그게 다른 뜻이 아니라 보통 영화 끝나고 뭐랄까 저도 그렇게 영화 끝나고 감독님들하고 막 친밀하게 연락을 주고받고 그러지는 않기는 한데 워낙 너무 힘들었기도 하고 성격이 좀 독특하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냥 끝나고 반가웠고 다시 보죠. 그렇게 되죠. 장난인데 어쨌든 좋은 작업했다 이제 안녕히 가십시오 이런 마음이었고 전주 가서 아유 고생했는데 다들 너무 좋고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영화제 가면 다들 어쨌든 행복하잖아요. 이 영화를 다른 분들께 소개할 수 있게 됐으니까 그러고 이제 할 몫을 다 했다 하고 끝이었는데 더더더 시나리오가 와서 그때 좀 놀랐어요. 근데 이제 와서 성격을 더 알게 됐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남이 손절을 하든 기분이 나쁘든 별로 그런 거에 그걸 아예 모르시더라고요. 그걸 신경을 안 쓰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마음이 있어? 몰라? 이러고 그냥 끝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또 다른 말로는 영화 촬영장에서는 되게 좀 깔끔하고 해야 할 것들을 빨리빨리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밖에 없는 분이라 그 선택들에 조금이라도 좀 찝찝하거나 불쾌한 지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선택을 했을 때 제 마음에 들지 않아도 영화 때문에 100% 이 선택을 하신 거니까 대화를 하면 풀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해를 하든 감독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합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뭐 아까 같은 고등어 가시 같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이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누군가가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이 생기면 이거구나 하고 넘어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재밌고, 아무래도 배우들을 좀 그래도 믿어주시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 게 참 감사한 부분입니다. 여기 나오기 전에 감독님과 대화를 해봤을 때 INTJ인데 T가 100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잘 저도 만나본 적이 없어서 되게 신기한 사람이다. 근데 감독님의 어떤 그 성향이 영화의 색깔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가차없는 편집, 뭔가 이게 되게 이성적인 영화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아무튼 네, 사변이었습니다. 네, 그 관객분들도 질문 주시면은 받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이거 영화하고는 좀 별개 좀 질문일 수도 있는데, 다음 작품에서 좀 감독님이 이런 사회적인 이슈나 이런 영화를 구상하시고 계시는 작품이 있으신지, 그리고 배우님들 현재 찍고 계신 작품이나 계획 중인 작품이 있으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도 여기다가 두 분께도 그럼 고생했고 다시 보지 말자는데 개봉했다고 끌려 나온 건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두 분께도 어떤지 아까 그냥 궁금해. 저도 질문 드려도 되나요? 되죠. 당연히 물론이죠. 작업했던 일단 저는 시나리오 써놓은 거 하나 있고요. 빨리 질문 드려요. 저기 하니까 시나리오 하나 써놓은 거 있고 네 그렇습니다. 두 분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네. 저 언니가 하셨던 말씀처럼 현장에서 되게 사실 배우들은 되게 시원한 오케이를 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아니면 아니다 라고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맞으면 맞다, 이거 오케이인 것 같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네, 저는 좋았고요. 네,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저도 감독님이랑 처음에 이제 오디션 보고 나서 시나리오를 받고 처음에 미팅했을 때 되게 감독님께서 말을 하시려다가 마시고 계속 뭔가 뜸을 들이시고 뭔가 소개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 안 하시고 되게 그런 부분들에서 감독님께서 뭔가가 지금 뭔가 마음에 안 드시나? 아니면 뭐 기분 상태가 어떤지 제가 파악이 잘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처음 만나기도 하고 조심스러운 마음에 뭔가 다가가는 거에 있어서 이제 낯을 가리시면서 했던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이 처음에 봤을 때는 감독님께서는 되게 처음 보는 사람이다, 살아가면서 처음 보는 느낌의 사람이다 라는 느낌을 받았었고, 그리고 영화 작업하면서는 사실 그런 부분들보다는 뭔가 시나리오랑 캐릭터에 대해서 몰입하고 같이 이야기 나눈 것들이 너무 많았어서 뭔가 부딪히거나 제가 뭔가 의구심이 들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었어서 저는 영화 작업 너무 만족스럽게 했습니다, 감독님. 제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네 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해보고 싶은 게 생겼어요.
그 감독님부터 이 순서대로 내 옆에 앉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관객 여러분한테 좀 소개하는 그런 서로 칭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연말에 잘 어울리는 그런 시간이지 않을까. 네, 감독님부터 이렇게 쭉 올게요. 그리고 예영 배우님은 이제 감독님한테 가시면 돼요. 제 보겠습니다. 관객분들께 관객분들께 이 배우님에 대해 소개하고 칭찬하는 시간. 네. 일단 성함은 김희경 배우님이시고요. 영화에서 희진 역할을 맡아주셨고 아니 근데 또 관심이 없다니까요. 아니 장점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뭔가 저만이 알 것 같은 장점을 말씀드리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되게 쿨하시고요. 네, 쿨하시고 네. 전화할 때 목소리가 되게 좋으시고요. 네. 살면서 칭찬을 많이 안 해보셨나요? 제가 약간 타인과의 감정 교류가 약간 부족한 사람이라서. 근데 그 쿨하다는 표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최고의 칭찬 아닌가 싶어요. 쿨하다, 멋지다는 표현이죠. 영화 작업하면서 배우로서 저의 매력을 느끼실 수 있잖아요. 지금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조금 생각할 시간을 드릴까요? 네네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네. 김기혁 우리 하은이는요 98년생 너무나도 귀여운 저희 팀의 막내 너무 귀여운 친구이고요. 이번 작품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는데 되게 이렇게 조그만 친구 안에 되게 밀도 있게 자기만의 가치관이 있고 생각이 있는 친구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도 되게 웃음도 많고 제가 사실 뭐 되게 그냥 심심한 얘기나 별로 막 웃기지도 않은 말들에 대해서도 되게 리액션도 너무 좋고 제가 오히려 뭔가 신나서 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인 것 같고 배우로서도 기정이를 연기하는 걸 보면서 정말 눈빛이 너무나도 좋은 친구구나. 뭔가 대사보다도 뭔가 그 눈빛으로 자기의 캐릭터와 그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되게 진하게 낼 수 있는 친구구나. 앞으로도 정말 많은 영화나 드라마나 연극이나 모든 작품에서 하은이만의 매력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친구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앞으로의 하은이의 행보를 많이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저 언니만의 매력을 정말 근데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진짜 엉뚱한 매력이 있으세요. 언니가 진짜 조금 되게 차분하면면서도 뭔가 언니도 부드럽고 되게 상대방 편하게 해주고 이런 건 되게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저번 GV 때인가 이제 디프리 자리에서 공룡의 발자국이 나왔다고 화석이 나왔는데 저희 최근에요? 나라에서 이제 그러면서 가끔 이렇게 이런 되게 엉뚱한 키워드를 하나씩 던져주시면서 그런 매력도 있으시고 근데 또 일을 할 땐 또 너무 딱 정확함 저희 영화에 딱 정말 보면서
이 딱 정말 세심하시고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 탁탁탁탁 이어져가는 저희 영화 결에 이걸 또 딱 캐치하셔서 그 정말 주연 배우로서 그 끌고 가는 힘이 겨울을 너무 잘 캐치해 주셨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정말 네 본받고 있습니다 옆에서. 네. 이영 배우님 이제 감독님 윤대영 정혜일 감독님은 제가 오늘 정혜일 감독님 처음 뵈가지고 제가 들어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까 감독님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그래도 한 것 같아서 네. 그렇지 않나요? 그럼 한마디만 짧게. 짧게 하면 그 입력값이 있으면 제대로 내뱉을 줄 아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컴퓨터. 그래서 뭔가 오해를 굉장히 많이 사는 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 이 두 동생들이 생기고 리딩을 할 때에도 순간순간 이걸 통역을 해야 되나? 감독님이 저 말 뜻이 왠지 오해를 살 것 같은데라는 좀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근데 뭔가 감독님 괜찮으세요? 근심 가득해 보이세요 지금. 뭔가 다른 사람들이 처음 딱 같이 특히 일하실 때도 그렇고 겪으면은 뭔가 왜 저러는 걸까? 저 사람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별 생각이 없고 그 다음에 더 나은 걸 하려면 뭘 해야 되지에 집중을 하시는 분이라서 혹시 다른 데서 일 때문에 만나시게 되면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그 워딩 자체를 들으시면 됩니다. 예. 정말 감독님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부러워하는 그런 성격. 네. 이상입니다. 저도 칭찬했고요. 그 아까 혹시 더 못한 얘기가 있으시면 김희경 배우님. 네네 근데 저보다 장점을 아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서 사실. 근데 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감독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건데 이경 배우는 어쨌든 뭔가 저도 똑같이 느끼는 부분이고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그 대사도 많이 없고 키가 되잖아요. 어쨌든 힌트들을 많이 쥐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 눈빛과 표현되는 그 아우라 같은 거에서 뭔가 더 이상 뭘 하지 않아도 전달이 되는 그런 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게 영화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 근데 영화에서랑은 다르게 영화에서는 유정이를 늘 혼냈지만 아까 이렇게 한 번씩 얘기하는 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밝고 좀 이렇게 툭툭 던져주는 말들이 되게 비타민같이 느껴질 때가 많아서 현장에서도 되게 좀 충전이 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진짜 비슷한 말 하려고 그랬었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구나 한참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해해요. 그 동기화가 같이 작업을 좀 하다 보면 내가 동기화 돼가지고 내가 할 말을 이 사람이 하네? 이런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진짜로 이렇게 언니랑 만나면서 처음 씬 같은 거 찍을 때 사실 제가 되게 어려운 씬이라고 생각을 해서 연출이 가서 뭐라고 얘기를 또 해야 되잖아요. 감독이니까. 제가 말하면서 제 말이 약간 이해가 되려나 싶은 듯하게 말씀을 드려도 일단 한번 찍어볼까요? 막 하면은 찰떡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연기를 잘하시는 분들이랑만 작업을 합니다. 저는. 네. 그래서 그거는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건 따로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너무 밝으세요. 일단 현장에 오실 때를 막 떠올려 보니까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저 막 이러고 있으면은 막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미소도 날려주시고 스태프분들께도 다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시고 피자도 사주셨어요. 저희 촬영 때. 자랑할 거 엄청 많죠. 김혜경 배우님 만족하셨나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어느덧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저도 질문이 몇 가지 있었는데 다음에 여쭤보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관객분들께 인사 한마디씩 해주시고 오늘 GV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부터 할까요? 오늘 뭔가 분위기가 좀 이렇게
아기자기한 느낌도 들고 좀 다 같이 수다 떠는 느낌이 들어서 평소 GV랑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리프레시가 되는 느낌도 있었고 또 감사하게 임대영 감독님이 자리해 주셔서 저는 좀 더 뜻깊고 좀 편안한 자리가 됐습니다. 또 엄유정 N차 관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슬슬 또 GV도 마무리 단계가 돼가려나요? 그런 생각을 하곤 하는데 더 감사한 마음이 커지는 요즘인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시국에 발걸음 해주시기 힘드셨을 수도 있는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GV 분위기가 진짜 뭔가 다른 때랑 달랐던 것 같아요. 되게 언니 말처럼 아기자기하기도 하고 되게 웃음이 많았던 자리였던 것 같은데 감독님께서 또 와주셔서 네 진짜 재밌는 분위기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다음 N차 관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오늘 질문해 주시면서 항상 뵀었던 얼굴을 마주하면서 반갑게 인사하는 날들이 정말 너무나도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GV라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도 저는 너무 영광이고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런 영화를 통해서 각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도 되고 또 한 번 한 번 더 저희 영화를 저도 또한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나도 재밌었고 또 임대영 감독님 덕분에 저희 배우들끼리 감독님이랑 또 이렇게 서로를 알아가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처음 들어보는 거였는데 그러면서 한 걸음 더 가까워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이렇게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아까 저기 관객분께서 캐릭터 이름 어떻게 지었냐 그랬을 때 유정, 기정이 사실 유기에서 따와서 유정, 기정으로 지었거든요. 근데 제가 약간 제 영화가 우리 영화가 너무 영화 유기나 뭐 이런 쪽으로만 쏠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말 진실된 가족이 무엇일까라고 좀 떠올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당연히 답변 드렸어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용기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가 저희 영화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좀 진실성을 가진 가족의 관계, 혹은 친구의 관계, 지인의 관계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원 배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저희 뭐 GV나 이런 것도 좀 마무리 같은 느낌, 한 해가 또 마무리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은 이 영화에 나온 유정이와 기정이가 희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 나중에 서로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근데 제 인생 영화 중에 그 영화에 나왔던 대사 중에 되게 좋아하는 게 있는데 나도 가끔 내 꿈을 꿔라는 대사가 있거든요. 제 인생 영화입니다. 네, 근데 유정이랑 기정이랑 희진이가 나중에 성인이 되고 다 자라서 좀 떨어져 살아도 가끔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관계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리도 주변에 잘 알고 있다는 생각하는 사람한테 꿈을 꿨다면 나도 가끔 내 꿈을 꿔라고 말할 수 있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란이 일어난 이 국가 비상사태에도 좋은 영화는 상영하고 있고 관객분들이 찾아주신다는 게 너무 참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영화 연말에 그 가족끼리 그리고 친구끼리 보기 좋은 가족 드라마이기도 하니까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다들 수고 많으셨고 다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